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상욱입니다.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, 몸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, 마인드의 상관관계를 생각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실체를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은 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? 뇌는 생각을 하고 기억도 하고 어떤 판단도 하죠.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. 그 조절 가운데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항상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고, 이 항상성의 대표적인 것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체온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또는 삼투압을 조절하는 것 등을 얘기하죠. 그런데 여러분, 뇌가 이 마음과 관계가 있을까요? 아마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서술된 생각, 기억, 판단 등등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뇌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적어도 내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는 이 뇌와 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보겠죠.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이 연구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와 장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뇌 장축에 관한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요. 뇌는 아까 말한 뇌이고 장은 위장, 소장, 대장입니다. 뇌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장은 우리 몸의 일부이니까요.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뇌 장축 이론이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임신한 쥐에게 감염을 일으켰습니다. 이 감염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했고요. 그랬는데 당연히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몸에서 면역의 변화가 생기겠죠. 그러면 쥐의 몸속에 있는 장 내에 사람도 대장균의 미생물, 즉 대장균이 있듯이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생깁니다. 그 중에서도 균형이 깨진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미생물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미생물이 쥐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 그 중에서 면역 시스템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게 그 임신한 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태아 쥐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게 연구의 결과예요. 그 중에서도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데 불안감이 증가한다거나 또는 자폐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이 자폐증은 사람의 경우에 전 인구의 약 2%가 앓고 있는 질병인데 이것은 사회성이 떨어지고 제한된 관심사를 보이고 또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전 세계 인구의 2%면 결코 작은 비율은 아니죠.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영향이 감염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는 연구의 결과입니다. 또 태아의 면역 시스템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적지 않은 숫자에 장내 염증이 많이 발생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그 상관관계를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연구의 시작점이 됐던 것이죠. 어쨌든 이 장내 미생물이 태아의 뇌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. 다른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. IBS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에서 김은준 단장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뇌에는 시냅스가 많이 있어요. 이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직접적인 뇌의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중심 부위라고 볼 수 있는데 시냅스는 신경과 신경의 연결 부위예요.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는 그 주체가 신경세포라면 그 신경세포들이 협업을 해야 서로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해야 뇌의 작용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시냅스에서 어떤 정보를 수용하는 수용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. 그 중에서 NMDA라고 하는 수용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바탕으로 연구를 했는데요. 결론적인 것만 보자면 이 수용체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 그게 질병이 나타나요. 그런데 이 기능이 오버가 되거나 또는 기능이 약화가 되거나 둘 다 이상인 것이죠. 이상이 생긴다고 할 때 기능이 너무 과해지거나 또는 기능이 약해지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둘 다 잘못되는 것이고 그것은 건강을 잃는 겁니다.
수용체의 기능이 오버가 되면 알츠하이머가 나타날 수 있고요.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자폐증이 나타난답니다.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몸의 일부인 이 수용체의 기능 이상은 결국엔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밝히는 연구 결과였던 거예요. 자,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. 이 기능의 상실, 이 기능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을 잃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. 항상성은 늘 일정하게 뭔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. 기능을 일정하게 갖고 있는 것. 그런데 그 기능이 깨지는 것이 너무 과해지거나 또는 너무 둔해지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게 항상성이 깨지는 것이고, 그 깨짐은 곧 건강을 잃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. 그 건강을 잃게 되는 원인 가운데에 환경적인 요인, 즉 뭘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변화거나 또는 기타 감염에 의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고, 또 반대로 물질적인 영역에 있는 문제들이 정신적인 부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게 오늘 얘기의 결론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? 건강함이란 이 항상성을 지켜내는 것인데,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운드한 바디뿐만 아니라 사운드한 마인드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자세한 내용을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